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큰 선을 하나 넘었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죠.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뉴욕 3대 지수는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오르면서 이 기술적 약세장까지 탈피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따른 전망과 이슈 분석도 제대로 해볼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글로벌 시황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이에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인 시황에 대한 내용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1시간 만에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마켓캡 전일 대비 4% 이상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이 시가총액도 현재 1조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3%, 그리고 일주일 전 같은 시간 대비도 3.76% 오른 현재 23,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CPI 발표 이후에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향한 매수세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핀보드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도 이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FUD, 말 그대로 이 공포,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 상태였지만 어느 정도는 그 심리적인 투자도 좀 개선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한편 코인베이스 안에 있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이 저점 가격대에 몰려서 2020년 3월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온체인 애널리스트인 윌리엄 클레멘테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안에 비트코인 마켓 오더북을 현재 살펴보면은 17,000달러 이하의 가격대에 매수 주문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오더북에 매수가를 집어넣으면은 이 해당 가격이 왔을 때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17,000달러 이하로 가격대에 몰렸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저점에 잡아보려는 매수세가 많다라고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3월에도 비트코인이 3,700달러 선까지 내려갔을 때 이 해당 구간보다 더 저점에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1년 안으로 신고점인 64,00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점에 많이 몰리고 있는 이 매수세가 결국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새로운 강세장을 보여주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런 한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도 섣부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나샤 모건 스탠리 소속 이 주식 전략가 같은 경우는 어제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낙폭이 보통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아직까지도 미증시와 커플링되는 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완벽한 바닥을 보여줬다로 풀이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과거 사이클과는 달리 현재는 정부의 부양책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긴축 같은 거시적인 경제 이슈가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이슈들에 대한 해소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우려와는 달리 우선 비트코인 전일 대비는 3% 가까이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다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간다라는 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소문이 또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죠. 마이크 맥클론이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10만 달러를 꾸준히 밀고 있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기도 합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현재 이런 디플레이션인 경제 이슈로 인해서 연말까지
같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치도 내놨는데 현재 가격 전망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전일 대비 8.5%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도 14%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있어서 가장 고점을 넘겨줬습니다. 현재 1,848불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POS 전환과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죠. POS 전환은 확실한 호재이기는 하지만 이 반대 세력도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가장 큰 몸짓을 자랑하고 있는 테더가 이더리움의 POS 전환을 지원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POS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디파이 프로젝트 그리고 플랫폼에서 발생할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테더는 이더리움의 머지 일정에 맞춰서 POS 기반의 이더리움을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는데 어제도 뉴스를 통해서 USDC 서클에서도 이더리움 POS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 한편 POS의 커뮤니티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POW 기반의 커뮤니티 멤버들을 모아가고 점점 더 그 기반을 하고 있는 세력들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작업 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이더리움 재단의 머지를 비난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들은 POW 지지자들에게 5가지를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전 채굴과 인플레이션이 없고 또 작업 증명을 통한 나카모토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기존에 이더리움이 사용하고 있던 가스 ERP1599를 폐지하고 또 비탈릭과 같은 리더들을 만들거나 우성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단일 네트워크 참여자와 거버넌스가 없는 자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커뮤니티는 이 모든 목표를 3년 안에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POW와 POS로 나눠질 것 같은 이더리움의 커뮤니티 9월 달까지 어느 쪽이 더 큰 승리를 갖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가격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오는 2주 안으로 2,000달러를 재돌파해 줄 것 같다라는 가격 전망치도 나왔는데요. 이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더리움이 2주일 안으로 2,000달러를 재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사하면서 현재 미국의 CPI가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지표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에 힘을 입어서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1,900불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2주 안으로 2,000달러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죠.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이고요. 5위의 BNB도 전일 대비 0.64%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은 32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전일 대비 3% 그리고 카르다노도 4%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낸스 USDC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 그리고 솔라나가 전일 대비 4%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월렛에서 해킹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솔라나 기술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는데요. 이 솔라나의 해킹과 관련해서 이 팬텀 지갑이 굉장히 좀 불분명하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라는 업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솔라나의 보안 사고는 팬텀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 팬텀 네트워크 안에서도 아무런 해킹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폴카닷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6.74%, 또 전주 대비는 17% 가까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9불 5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일 대비 그리고 전주 대비도 큰 폭으로 오른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처럼 긍정적인 시장 상황에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업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닷컴의 CEO죠. 크리스 마잘렉이 이번 CNBC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가 이미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앞에 모건 스탠리의 상품 전략가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한편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이번 블랙락이 비트코인, 이 크립토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이고 이 1경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고 있는 대형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블랙락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2.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게 된다면은 이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에는 약 1조 달러 이상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도 현재 가격보다 2배 이상은 높게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락은 기관들을 우선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그저 기존의 바닥을 다지고 견고한 모습을 지켜내줄 수 있었던 데는 이 숨은 영웅들도 있습니다. 이 FTX의 설립자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대출 기업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줬었는데요. 이번에 보이저 디지털에게도 대출 한도를 늘려줬다고는 하지만 샘 뱅크먼 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 해당 돈을 다 돌려받을 자신은 없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우리 시장을 위해서 본인이 구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며 우리 시장을 향한 강력한 지지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화상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시장이 좀 크게 환호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밤, 어제 저녁 9시 반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시장, 선물 지수는 물론이고요. 시장 초반부터 시장 크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발표치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 8.7% 그리고 6월달 것이 9.1%였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하회하는 그런 모습 8.5%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급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에 가까운 2.89%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분명합니다. 일단 앞으로 있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FOMC 9월 20과 21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결국은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빅 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좋아져서 베이비 스텝 정도에서 마무리가 할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이 스물스물 살아나게 되면서 투자 심리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 거꾸로 한편에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 정도, 그 경기 둔화의 정도도 그렇게 크지 않은 미약한 정도인 경기 연착륙,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시장 전개 방향성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렇습니다. 물론 신중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본다라면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은 아니겠는가. 결국 모멘텀은 항상 변곡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최악의 상황,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제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 가장 먼저 IT와 경기 민감재주를 중심으로 상승 반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쫓아가는 것이 내구 소비재와,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얘기는 필수 소비재가 아닌 내구 소비재, 조금은 좀 사치스러운 부분에 가까운, 조금은 더 뭐 자동차와 가전, 가구 이런 쪽으로 내구 소비재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가교 역할인 은행주들에 대한 상승이 분명히 기대가 된다. 이번 그 소비자 물가 지표를 하락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니 해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었다. 4.6%의 하락. 결국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시장은 항상 나빠지지는 않는다.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그것이 다시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숫자가 꺾이게 되는, 정점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결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9월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점. 지난밤 페드워치 자이언트 스텝의 전망치가 한 2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 전일까지는 68%의 가능성, 그 전에는 77%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따져 보셨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을 설명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였는데 이번에 좀 발표가 된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에 또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CPI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신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 다음 주에는 또 소매 판매가 발표가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와중에 이 투자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투자 심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근 발표된 지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고용하고 소비를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가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고용이고, 고용의 확장과 함께 바로 나타나게 되는 소비의 개선이다라는 점. 물론 소비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 선호 현상, 소비 행태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 분명히 포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으로 인해서 이번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향은 고용이다라는 점. 지난주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엊그저께 그 분기별 평균 임금 전분기 대비해서 10%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정점을 통과한 모습 확연하게 나타났고요. 다음 주 이제는 우리가 소매 판매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 강력한 고용 시장, 그리고 평균 임금의 상승, 여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향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소비의 개선으로 계속해서 소비가 지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우리는 소프트 랜딩, 경기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장 투자 심리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개선세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 9월달 FOMC 의사결정이 상당히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반작용으로 작용했다라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용, 그리고 평균 임금의 상승,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안정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들이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억제, 여기에 집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이제
물가지수는 안정을 하고 고용도 개선이 됐습니다. 평균 임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2단계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조금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인플레이션이 원자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 단계, 후행하는 인플레이션의 단계가 임금 상승으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용이 강력하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임금 상승률이 혹여나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한번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임금 상승률 계속해서 예의주시가 필요하고요. 그에 앞서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8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입니다. 7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 전망치는 전월 대비 1.0% 증가고 지난달 역시 1.0%의 소매 판매 증가였습니다. 이 부분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는지 전망치보다 하회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 미리 좀 생각해 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반응하고 있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히든 이슈로 넘어가자면 시장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좀 울상을 짓는 쪽,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좋았지만 최근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전망에 대해서는 어두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반도체 투자는 저희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최근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지난 주말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향후 어두운 발표가 실질적으로 그저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급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지난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고 좀 둔화되고 경기 개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되었다라는 그런 심리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25%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윤곽 하반기의 윤곽과 내년 상반기의 윤곽을 좀 따져보게 되면 트랜스포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디램의 수요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일 것이다. 한 자릿수로 증가한다. 이 부분 8.3%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공급 증가율은 14%. 하지만 수요 증가율은 8.13%. 이 이야기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급 초과 현상은 결국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수요, 공급은 공급대로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자본 투자재 산업입니다. 특히나 단위당 고정자산, 고정비가 상당 부분 중요한 이익의 중요한 역할을 따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을 쉽사리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가동률을 줄이게 되면 말 그대로 바로 적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따라서 최소한의 가동률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나가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증가율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수요 증가율, 수요가 위축되는 배경 따져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번 발표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개선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에 대한 걱정, 소득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 평균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이러다 보니까 IT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구 소비재의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전환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내구 소비재의 수요가 확연하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분명히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PC에 대한 교체 수요, 그리고 PC와 노트북,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반도체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일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듯이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서버의 증설, 그리고 4차 산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근데 서버, 팬데믹 상황에서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멘텀 차원에서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당분간 정체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 역시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꺾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전히 고공행진 8%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4차 산업 역시 원자재 가격의 부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모멘텀 정체기가 당분간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업종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과연 재고 조정 단계가 분명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업들이 얼마만큼 버텨내고 얼마만큼 슬기롭게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가동률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가 증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아야 할 것이다. 가동률이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 효율성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재고 자산 회전율에 대한 관심 여전히 가지고 나가자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반도체 기업 전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경제 요인이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견제하는 반도체 법도 서명을 했고 우리를 포함한 반도체 동맹 칩4도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사드로 퍼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죠. 일단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근데 방향은 분명히 정했습니다. 칩4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예비회의 참여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요. 중국은 우리 정부에 8월 말까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희들 스탠스를 정해서 알려다오. 그 이후 중국의 어떤 그 태도 변화, 이 부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중국 향 수출주들에 대한 애매한 스탠스, 제2의 사드 혹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압박 부담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장기로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글로벌 밸류 체인 결국 미국 중심의 한 가지 그리고 중국 중심의 한 가지 서로 간 따로따로 놀게 되는 이원화로 인해서 혼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중국향이냐 미국향이냐.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무엇라고 섣불리 이야기하기엔 어렵겠지만 반도체 애매한 스탠스인 것임에는 분명한 것. 결국 소부장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멘텀 부재 상황은 주가는 이제 그 시황을 따라서 항상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그 독립적인 이 개별적인 모멘텀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완성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인덱스 관점 그리고 투자 심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IT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 같은 펀더멘탈 외적인 요소 이에 대한 수혜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회사의 어떤 그 업종에 대한 펀더멘탈적 요소보다는 업종 외
주변 시장의 펀더멘탈 외적인 요소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죠. 경기 연착륙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연착륙의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 결국은 소비 그리고 고용이다. 이 소비와 고용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용 지표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평균 임금 상승률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연착륙에 대한 궁극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변할 수 있는 시장 내 변화 부분. 일단 9월 FOMC 이전까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 방향성에 우리가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 대표주, 시총 중심 대응 분명하게 염두를 두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이렇게 좀 매도 양상, 순매수, 순매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분명하게 외국인 순매수 가능성 높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외국인 선호주, 외국인 선호 업종 중심의 대응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고물가는 인플레이션은 꺾였다. 정점은 통과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하지만 고물가 부담은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소비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의 선호도가 바뀌게 되고 소비의 행태가 변화가 됩니다. 서비스 소비 부분, 필수 소비 부분, 내구 소비재 부분 분명하게 구분해서 살펴보시고요. 꾸준하게 최악의 상황을 지난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데믹 수혜주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정상화 과정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모멘텀은 없지만 차근차근 진행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편안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어떤 그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함께 녹여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리장부터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우선 전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발표됐었던 미국 CPI 지수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그동안 반등 랠리가 나왔었던 것에 대한 차익 시장 매물이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계속해서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치포 가입에 따른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 역시 국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안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전일의 시장 분위기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상승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와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닥 역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 나스닥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일부 보고서도 나타나게 되면서 금일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증시를 억눌렀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는 실질적인 지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등 랠리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당분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제 섹터별 이야기로 좀 들어가자면 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시장 내에서 조선주와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슈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선박 수주가 또 크게 증가했다. 좋은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수주 호조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차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조선 3사의 그 수주액이 목표치의 86.9%에 다다랐다고 8월 10일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선업종과 관련된 그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전일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이런 조선업종의 그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가장 고부가 선박 중에 하나인 그 LNG 운반선을 전량 수주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LNG 수요가 글로벌 그 국가들의 LNG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주 증가가 온전히 국내 조선사의 수혜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어떤 친환경 선박 그리고 LNG 운반선 중심의 그 수주 국내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에너지가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던 유럽 같은 경우 꾸준하게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내 조선업종의 그런 수혜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이 수주 호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지금 현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K-디스플레이 2022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의 업앤다운이 크지 않아서 디스플레이주 갖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반도체 산업 지원법으로 불리는 법안까지 통과가 된 상황이라 디스플레이 쪽은 어떻게 온기가 좀 돌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그런 성장 둔화 그리고 실적 둔화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전제품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이에 따른 그 디스플레이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 업종의 실적 성장도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저가 수주로 담당했었던 LCD 쪽이 중국 업체들의 그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LCD 업종을 거의 그 선점하다시피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는 이런 저가 LCD보다는 고부가 가치 OLED 쪽에 좀 더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섹터 자체 내에서 수요가 증가가 돼야 이에 따른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실적 성장 속도가 슬로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일 미국 시장의 그 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업체들도 계속해서 국내 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옵션 만기 이름을 감안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 금융투자 중심으로 한 현물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그리고 낙폭에 심했었던 반도체 업체 그리고 그동안 조금 증시를 이끌었었던 2차전지 관련 성장주들의 그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그 포트폴리오를 압축시켜서 그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나가는 것이 하반기까지도 좀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효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별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패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CPI 발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는 좀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챙겨가야 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지표가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중요했는데 시장은 그 상승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시장의 특징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4.5% 정도 하락을 했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성장국군과 관련된 종목들, 즉 금리 이슈라든지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그 하락을 했던 성장주군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영향이 전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의 흐름상으로 종목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메타 같은 경우가 5% 상승, 알파벳 2% 상승, 엔비디아 5% 상승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약했던 그 대형 IT주들의 반등도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과 함께 비추어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약했던 업종 같은 경우가 오늘은 반등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로 연결을 할 수 있겠고요. 시장이 그 하락을 했다가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반등의 흐름이 최근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그다음에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결해 보면은 좀 조정이 나왔던 이쪽군의 업종 내 종목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IT와 관련해서 대형 IT주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달라진 요인은 없습니다. 아직 수요 회복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내년 초는 돼야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 약간의 변화라고 하면은 긍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요인으로 시장 대비해서 계속 주가가 약한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소재 부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2200대 후반대에 나타나던 가격대까지 하락을 해 있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크게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지만 시장과 빗대어 봤을 때 그 미국 시장 기다리던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 반등,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약했던 쪽이 첫 번째 반등이 미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시장의 부분,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여기에서 이 논리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봉 기준이라든지 주봉 기준, 즉 하루 일주일 주가 흐름 자체가 단기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요소, 시가가 만약에 2~3% 떠서 시작한다면 추격하기는 부담스럽겠지만은 시가 수준에서 비슷하게 출발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장중에도 한 2~3%대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매수에서 장기로 가지고 간다. 이러한 국면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이 흐름상으로 조금 상승을 했다가 하락에 대해서 가능성을 나타냈을 때, 근데 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먼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도 이런 업종군으로 접근을 해 봄직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 따라서 뭐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수급 같은 경우가 왔다 갔다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시가 기준으로 해서 92,300원대 전후로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형 IT주들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격 접근선을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어두운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장기적인 국면에서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한다. 그러한 점보다는 시장 성격 같은 경우가 단기 과매도가 나왔고 여기에서 미국에서 반영된 부분,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그 대형 IT 주들 같은 경우가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관점은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절대 주가상으로 한 9만 원 이하, 이 정도 진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 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러한 가격 같은 경우에 근처에 와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시장과 수급 이 논리로 짧은 매매 한 2-3% 수익률을 타겟으로 하고 접근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업황을 대표하는 대형주기 때문에 자세하게 매수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자면 미국 강세 업종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관 업종을 살펴주신다고요? 네, 미국에서 최근에 52주 신저가, 여기에서 확산을 해서 5년 내 신고가 이런 업종군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군 중에서 희귀질환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관련된 종목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태양광 중에서 모듈 업체 같은 경우는 호전적인 실적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보다는 절대 주가상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수주 같은 경우 유럽의 수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 쪽으로 주가의 상승이 몰릴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뚜렷하게 해외 수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BHI라든지 우진, 한정기술 이러한 군으로 종목이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군을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아직 덜 올랐다라고 하면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덜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고 수급적으로 좀 우세 종목 같은 경우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대명에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였는데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민간 발전은 우리나라 1위 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관화를 거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 공모자금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 같은 경우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전소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전소가 늘어날수록 효율이란 점도 중요한데 타 업체 대비해서 효율성이 그래도 30% 이상 더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실적 같은 경우가 풍력과 같은 기업들, 글로벌사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 한 50배, 그다음에 공매사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0배 정도 거래가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한 7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한 10배 기준 밸류에이션만 하더라도 주가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있다는 점에서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군과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과 관련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은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겠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모듈의 가격 추이 이 부분을 계속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이 해외에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방산주가 상승한 것처럼 주가가 긍정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군은 관심도를 높게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접근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어제 시간에 주가가 변동성이 꽤 있기는 했지만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제가 단가를 좀 낮춰서 진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 기준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매매 시그널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